당신, 오늘은 나랑 같이 잘래요? 갑자기 왜 그래요? 싫어요. 갑자기라니? 자꾸 이러면 나도 지친단 말이야. 지친다고요? 지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감동적인 사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경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간다.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뼈마디가 삐걱이는 소리는 이젠 오히려 하루가 시작됐다는 반가운 신호처럼 느껴졌다. 창문을 열어둔 싱크대 앞에는 매일 아침 햇살이 정확히 같은 각도로 들어왔다. 노란빛이 커튼 끝자락을 스치고 식탁 너머로 길게 퍼졌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전기포트를 켜고 말린 대추 세 알을 도마에 올렸다. 오늘은 대추차로 해볼까? 혼잣말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럴 땐 입을 뗀다. 정적이 너무 길어지면 스스로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 도윤은 여전히 안방에 누워 있었다. 침대 위에서 그의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72년을 살아낸 남자의 숨결이랄까, 불규칙한 듯 규칙적이고 거칠다가도 갑자기 가라앉는 그 소리는 경자에겐 더 이상 정감이 아니었다. 그냥 익숙함이었다. 여보, 차 다 됐어요. 일어나요. 작게 말했지만 남편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이 없다. 도윤은 요즘 이상할이 많지 느긋하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거실에 나와 TV 볼륨부터 높였을 사람이 요즘엔 아침마다 침대에서 잘 나오질 않는다. 그게 몸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경자는 딱히 묻지 않았다. 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정작 자신이 그 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경자는 찻잔 2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자기 자리엔 작은 손수건을 깔고 도윤의 잔에는 약통을 하나 옆에 두었다. 약을 챙겨주는 일도 이제는 자동화된 루틴이 되어버려서 손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생각이 따라온다. 그건 어쩌면 부부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정의일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한 감정보다 남아있는 역할만으로 이어지는 관계. 차 식겠어요. 일어나요. 2번째 부름에는 도윤이 움직였다. 방문 너머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툭툭 마룻바닥을 때리는 발걸음 소리 하나에도 경자의 어깨는 본능적으로 굳었다. 왜일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유난히 무겁다. 기대가 없으니 설렘도 없고 긴장만이 남는다. 아침부터 왜 이리 춥냐? 벌써 찬 기운이 도네. 커튼 열었어요. 오늘 햇살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날씨 이야기, 약 먹었는지, 여부, 물이 끓었는지 아닌지. 진심은 없고 감정은 가려져 있었다. 그 틈새를 지나 다시 겨울이 올 것이다. 계절은 변하지만 대화는 그대로였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래도 당신이 끓여주는 건 맛이 달라. 그 말이 애정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칭찬인지 경자는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제 곧 말을 꺼낼 거라는 걸 알았다. 매번 이른 아침 이렇게 말끝을 흐리다가 그 얘기를 꺼냈다. 밤에는 오늘도 일찍 잘 거야? 경자의 손이 멈췄다. 찻숟가락을 집으려다 말고 그대로 식탁 위에 손을 얹었다. 잠깐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오늘도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하다는 말은 핑계였다. 정작 그녀는 그리 바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피곤했고 그 피로는 몸보다 훨씬 무겁고 질겼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실망이 그의 뒷모습에 배어 있었다. 경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대추의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씁쓸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왜 이리 속이 냉한 걸까? 햇살이 들이치는 창문 앞에서 그녀는 오늘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왜 하필 밤에만 그렇게 다정할까?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긴다. 작은 TV가 틀어져 있지만 그것도 배경일 뿐이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고 경자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그 사이의 거리는 겨우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몇 걸음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 접시를 씻고 나니 도윤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기침 하지만 병원에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했다. 경자는 그 기침을 들을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걱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다. 어쩌면 거북함. 그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할까? 하지만 거짓은 싫었다. 도윤의 숨소리, 기침,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요즘엔 전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갑자기 경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을 때였다. 손길은 가볍지 않았다. 무심한 듯 다가온 그 손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고 경자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왜 또 이럴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걸까? 도윤은 말없이 어깨를 주물렀다. 그 손길은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경자에겐 불편함이었다. 그것이 애정인지 그 이상의 신호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목 안쪽이 타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여보, 어깨는 괜찮아요. 안 그래도 멀쩡해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도윤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목덜미 아래까지 내려왔다. 경자는 순간적으로 손을 피했다. 도윤은 멈칫하더니 무심한 척 웃었다. 아이고, 알았어. 괜히 또 잔소리 듣겠네. 잔소리. 그 단어에 경자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건 늘 도윤이 쓰던 회피의 언어였다. 본질은 피한 채 마치 상대가 예민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넘겨버리는 방식. 그 말에 얹혀 말하면 괜히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매번 입을 다물게 되는. 잔소리라니, 내가 언제부터 잔소리하는 사람이 됐지. 나는 그저 거절한 것뿐인데. 경자는 조용히 부엌 장갑을 벗었다. 그제야 도윤도 손을 거두었다. 소파로 돌아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예전엔 내가 만지기만 해도 웃었는데. 그 말이 경자의 등을 후벼 팠다. 예전, 웃었다. 도윤의 기억 속 아내는 늘 다정하고 유순했고 반응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시간의 결은 경자에게 전혀 다르게 남아있다. 자신은 언제부터 그 손길이 의무처럼 느껴졌을까? 언제부터 도윤이 다정할 때면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게 됐을까? 웃었다고. 그땐 어쩌면 안 웃으면 안 됐으니까 그저 맞춰주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시간은 흐르면서 사람을 바꾼다. 몸도 바뀌고 감정도 달라지고 관계도 흐려진다. 그런데 유독 도윤은 감정은 퇴색했어도 관계의 습관만은 집착하듯 붙잡고 있었다. 그가 밤마다 다정해지는 이유는 경자가 보기엔 애정이라기보다 확인처럼 느껴졌다. 아직 내가 남편이고 아직 그녀는 아내라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한 증명처럼. 늦은 오후 경자는 동네 마트를 다녀왔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옆집 담장 너머로 핀 하얀 국화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삿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떠올렸다. 그녀는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견디셨을까?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이불을 걷고 말없이 잠드는 그 시간을
정말 괜찮았을까?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국화가 흔들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꽃이 부러웠다. 누군가 바라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당당하게 피어있는 그 모습이. 그런데 자신은 왜 아직도 밤이 되면 움츠러드는가? 왜 도윤이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그 손길을 거절한 뒤엔 죄책감을 느끼는가? 집에 돌아온 경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어둑해진 거실을 바라봤다. 도윤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는 텅 빈 화면을 보며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나 생선구이 먹고 싶어. 알겠어요. 경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천천히 가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급했다. 무엇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무엇이 이토록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무너뜨리는 걸까? 그건 아주 작은 틈이었다. 손길 하나, 말투 하나, 기억의 어긋남 하나. 하지만 그 균열은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자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리고 있었다. 무섭게도 너무 늦게. 도윤과 경자가 처음 만난 건 1976년 버스 정류장이었다. 유행하던 짧은 단발머리에 분홍색 브라우스를 입은 20살의 경자를 30에 접어든 도윤은 첫눈에 알아봤다고 했다. 경자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안다. 그날 그녀는 검정색 재킷에 브라우스는 베이지였고 분홍은커녕 빨래비누 냄새만 나던 셔츠였다. 그래도 도윤은 늘 그렇게 말했다. 분홍이었어. 정말 예뻤어. 그 시절 도윤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공무원이었고 경자는 야간 상고를 다니며 낮에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둘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딸 지수가 태어났다.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경자는 매일 도시락을 싸고 도윤은 아침마다 가방을 받아들며 고생 많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란 건 느리게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모든 것을 바꾼다. 지수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도윤은 말이 줄었고 경자는 그것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도윤은 밥 됐냐는 말 외엔 입을 열지 않았다. 경자는 조용한 식탁에 익숙해졌고 스스로도 말수가 줄었다. 다정한 말은 줄고 손길은 남았다. 어깨를 두드리고 손을 잡는 제스처는 여전했지만 거기엔 감정보다 역할이 있었다. 부부란 그런 거라고 경자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지수만이라도 제대로 키우면 그걸로 된 거였는데. 근데 왜 자꾸 허전하지? 지수는 잘 컸다. 대학도 다녀줬고 결혼도 무난히 했다. 손자 둘을 키우며 종종 집에 들러 통화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딸이 다녀간 날이면 경자는 더 외로워졌다. 예전엔 그 아이와 도윤 사이에서 조율하느라 바빴다. 지수의 속상한 눈물과 도윤의 무뚝뚝한 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경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지 않는다. 딸 지수는 어느덧 40대를 넘어섰고 말끝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경자에겐 공허했다. 쉬는 게 뭔지 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며 살아왔다. 도윤의 옷을 챙기고 지수의 간식을 만들고 명절 차례를 준비하고 이제 그 일들이 모두 사라졌는데도 몸은 아직도 새벽 5시면 눈을 떴다. 도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하네. 엄마,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걸까? 도윤은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나눠 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자 그는 그저 거실의 소파와 하나가 되었다. 아침엔 느릿하게 일어나 TV를 켜고 오후엔 가끔 바둑 방송을 보다 졸고 밤이 되면 경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하루는 이렇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밤만 되면 유난히 생기가 돌았다. 경자는 그 눈빛이 무섭기도 하고 어쩔 땐 불쌍하게 느껴졌다. 늙는다는 건 육체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도윤을 보며 실감했다. 밤이 되면 남편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듯 다가온다. 그런데 나는 밤이 되면 그와 멀어지고 싶어진다. 한때 경자도 그 손길을 기다렸었다. 지수가 어릴 땐 부부의 시간도 있었고 함께 늦은 밤 국을 끓여 먹으며 웃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손길은 요청이 아닌 예정된 일이 되었고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경자는 도윤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말하자니 자신이 우스워졌고 정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말라 있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였다. 도윤의 손길이 점점 부담스럽고 무겁고 멀게만 느껴진 것은 그러면서도 이상했다. 도윤은 자신이 부부 사이를 지켜내고 있다고 믿는 듯했고 경자는 그 믿음을 애써 깨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깨뜨리는 순간 그 둘은 남남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만 불편한 걸까? 혹시 나만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이를 먹은 걸까? 저녁 밥상 앞에서 도윤은 늘 무표정하다. 잘 먹었어. 한마디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소파로 간다. 그러다 밤이 되면 갑자기 따뜻한 척 말을 건다. 오늘은 같이 잘까? 경자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중얼이며 오늘은 그냥 잘게요 하고 돌아눕는다. 그 반복 속에서 경자는 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간다. 경자가 명자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였다. 꽃꽂이 수업 첫날 모두가 조용히 앞만 바라보던 그 공간에서 명자만큼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이쑤시개로 장미를 꽂으라니. 이런 건 그냥 먹다 남은 떡꼬치에나 꽂아야지. 모두가 웃었고 경자도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둘은 가끔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남편? 그 사람은 그냥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은 딴 데 사는 사람이야. 늙어서도 밤마다 껴안는 게 무슨 애정 표현이라 생각해? 그냥 자기 확인이지. 경자는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란 사실, 말 못하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 하지만 명자의 말끝은 달랐다. 근데 말이야, 그래도 난 그 손길이 싫진 않아. 살다 보면 말도 안 통해, 시선도 안 맞아. 그런데 손이 오면 그건 아직 날 필요로 한다는 뜻 같거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자신은 왜 다르지? 왜 같은 상황인데 그 손길이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할까? 도윤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경자는 그것을 받기 두려웠다. 그 안에 어떤 의도나 권리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참은 걸까? 며칠 뒤 딸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 첫째는 수학 문제집을 펴고 둘째는 TV를 보며 떡을 먹었다. 경자는 분주히 간식을 준비했고 도윤은 아이들 옆에서 눈을 끔뻑였다. 엄마, 아버지 요즘 어때? 기운은 좀 나셨어? 응, 뭐 늘 비슷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짐작이 없었다. 경자는 그 틈을 타 사실은 하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꺼낸 적 없는 이야기는 늘 목구멍 앞에서 막혔다. 딸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게 때로는 더 서글펐다. 지수야, 너도 엄마가 그 손길을 싫어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날 밤 딸 가족이 돌아간 후
경자는 무릎 담요를 정리하다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도윤의 친구 최봉수가 서 있었다. 자주 오는 얼굴이었다. 퇴직 이후 도윤이 거의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 늘 담배 냄새를 풍기며 와서 헛기침을 했고 오면 2시간 넘게 정치 이야기나 옛 군대 얘기만 늘어났다. 그런데 그날 봉수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경자가 차를 내오자 다소 낮은 목소리로 도윤이 요즘 이상하다고 말했다. 사모님, 형님, 요즘 좀 다르죠? 말수가 줄고 혼잣말 많아지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은 아닌데 지난번에 바둑 두면서 내가 좀 놀랐거든요. 한 수 앞도 못 보고 똑같은 자리 3번이나 두는 거예요. 예전 형님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실수인데. 경자의 손이 멈췄다. 찻잔에 김이 금세 식었다. 그 말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도윤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병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사모님 말이면 형님도 듣지 않겠어요? 그날 밤 경자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는 얼굴은 늘 평온했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었을 때가 가장 진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가 잠든 틈에 경자는 문득 그의 베개 아래 손을 넣어 보았다. 거기서 작은 메모지가 하나 나왔다. 그 메모에는 낯선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초기 판정, 추후 경과 확인 필요라는 단어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경자의 손끝이 떨렸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정서의 갈등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이후 경자는 도윤의 행동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그냥 무심히 넘겼던 말투, 움직임,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왜 저렇게 자주 헛기침을 하지? 왜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하지? 왜 밤이면 꼭 옷장을 한번 열었다 닫을까? 의심은 벼랑간 들이닥치지 않는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감정을 먹어치운다. 불편함보다 앞서는 불안. 그게 경자를 삼키고 있었다. 그 메모지 분명히 병원 이름이었어. 초기 판정이란 말도 있었고 도대체 무슨 초기? 그날 밤 도윤은 예외 없이 다가왔다. 경자는 불이 꺼지기 전부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왼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숨결은 피할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손이 어깨에 닿기 전 경자는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 멈춤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날카로웠다. 병원? 갑자기 왜? 그냥 건강검진도 할 겸 나도 같이 받을까 해서요. 경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눈치챘을 것이다. 그녀가 일부러 같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을. 그 순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손을 거두고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 둥글게 말려 있었다. 경자는 그 모양새가 너무 낯설어 잠시 숨을 멈췄다. 왜 말을 안 하지? 왜 그 말에 그렇게 오래 가만히 있는 거야? 다음 날 도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신문을 넘겼다. 방문 앞에 걸린 손수건이 흔들렸고 부엌에선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그 모든 일상이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익숙함이 불편했다. 너무 평온한 것들은 때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윤은 말했다. 당신 말대로 병원 가자. 다만 검사 전에 나 혼자 먼저 상담 좀 받고 싶어. 그게 편할 것 같아. 그 말에 경자는 잠시 멈췄다. 혼자 먼저? 그 말 속엔 분명 무언가가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 캐묻지 않았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더 들여다보는 건 너무 아플 것 같다는 걸. 나는 왜 항상 묻고 싶은 걸 묻지 못할까? 왜 나보다 그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는 걸까? 오후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제나처럼 명자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농담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뭔가 있지? 말투가 그렇다. 내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요즘 이상해. 밤마다 다정한 것도 이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혹시 병? 요즘 그런 경우도 많다더라. 갑자기 그쪽에만 예민해지는 거. 몸이 이상하단 신호처럼. 경자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다. 명자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이 진심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먼저 잠들었다. 경자는 살금살금 그의 베개 밑을 다시 뒤졌다. 이번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열었을 때 그 안엔 메모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신경과 김정훈 과장님 면담. 신경과. 이건 단순한 관절 문제나 위장이 아니라는 거야. 손끝이 저릿했다.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경자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눕는 대신 거실로 나왔다. 작은 스탠드를 켜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다. 거기서 그녀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조용한 거실에서 여전히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혼자 앉아 있었다. 혹시 그 사람은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한 걸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집착했던 걸까? 불편함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는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나 조용했다. 경자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 4시 무렵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도윤이 자고 있는 안방은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는 낮게 울렸다. 차가 식었고 심장도 함께 식는 기분이었다. 아침이 되자 도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나왔다. 세수를 마치고 셔츠를 다려달라고 말하며 웃었다. 경자는 대답 대신 옷걸이에서 셔츠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미가 지나가는 천위에서 손이 자꾸 멈췄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걸 숨길 수 있는 걸까? 왜 혼자 병원 예약까지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밤마다 다정했던 걸까? 혹시 그 모든 다정함은 이제 곧 사라질 자신에 대한 마지막 몸짓이었을까? 점심 무렵 도윤이 말했다. 오늘 명절이었지? 당신 엄마 기일이라 국 끓이기로 했던 것 같은데. 경자의 손이 멈췄다. 그 말은 틀렸다. 경자의 어머니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기일은 음력으로 아직 한참 남았다. 하지만 도윤은 그걸 오늘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건 아직 멀었어요. 기일은 음력이고 어머닌 9월이에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아니 작년에 우리가 같이 국 끓였잖아. 작년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작년엔 지순의 가족여행가 있어서 우리끼리 조용히 있었고요.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곧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에이, 내가 또 헷갈렸나 보네. 요즘 내가 좀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과거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그 말에 경자는 말을 잃었다. 도윤의 눈빛엔 당황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모든 걸 지나가는 일처럼 말할 뿐이었다.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아닌 척하는 건가? 그날 저녁 경자는 일부러 식사를 늦게 차렸다. 천천히 느리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도윤은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당신은 참, 밥은 안 늦는데 밤엔 그렇게 늦게까지 깨 있더라. 어제도 거실에서 혼자 뭐 했어?
경자는 그 말에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도윤이 거실에 혼자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 그걸 묻는 건 그냥 농담처럼 보였지만 경자는 그 안에서 미묘한 기색을 느꼈다. 마치 너도 나처럼 숨기는 게 있다는 듯한 묘한 뉘앙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창밖 보고 있었어요. 혼자 깨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특히 여자들은 그렇다더라고. 그 말이 경자의 심장을 건드렸다. 그 말 속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혼자 깨 있지 말고 나와 같이 자라. 그 말이 돌려 말해지는 방식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내가 힘들다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걸까? 밤이 되었다. 도윤은 평소보다 먼저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불을 끄자마자 조용히 손을 뻗어왔다. 경자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요즘 나 피하는 거 알아. 근데 그럴수록 더 다가가고 싶어져. 그 말에 경자의 몸이 떨렸다. 도윤의 손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손이 무서웠다. 다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보, 요즘 나 진짜 피곤해요. 좀 쉬게 해줘요. 그래, 알겠어. 근데 당신은 아직 예뻐. 그게 자꾸 날 움직이게 해.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건 도윤이 자신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처럼 들렸다. 경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감정이 아니라 죄책감이 올라올까봐. 다정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된 행위는 마음이 없어도 가능하다. 경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꾸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잃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잊어가는 중이라는 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어서.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습관처럼 일어났다. 어젯밤 도윤이 다시 손을 뻗었고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버텼다. 말없이 등을 돌린 채 손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결국 도윤이 체념하듯 손을 거두며 뒤척일 때까지 숨조차 조심했다. 그는 잠든 것 같았다. 옅은 숨소리가 방 안을 부유했다. 경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고 계란 2개를 꺼냈다. 국 끓는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끓는 것 같았다. 안에서 문드러지는 감정이 있는데 겉으론 늘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다. 사람이 참는데도 체력이 든다더니 이젠 진짜 지쳐간다. 말하면 싸움 될까봐, 안 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도대체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건 누구 잘못일까? 도윤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아침을 챙기지도 않았고 경자도 물어보지 않았다.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그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바람도 좀 선선하고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경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옷을 갈아입었다. 자연스럽게 외출복을 입고 머리까지 빗는 그의 모습이 이상했다. 벼랑간 산책이 하고 싶다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간 그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요즘 기운도 없던 사람이 왜 이렇게 멀쩡하게 나가는 거지? 잠시 후 현관문이 닫혔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경자는 문을 바라보며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엄습했다. 그가 지금 외출한 게 아니라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 그게 단순한 불안인지 직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경자는 그가 자기 인생에서 점점 지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도윤이 나간 지 2시간 뒤 경자는 주방 싱크대 밑에 떨어뜨린 수세미를 줍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도윤의 오래된 주소록 같았다. 겉표지는 해졌고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다닥다닥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 가장 끝자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속 11일 11시 김정훈 교수 신경과 기억일기 챙길 것. 기억일기? 그 사람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건가? 수첩 뒤를 더 뒤져보니 작은 메모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 메모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잊지 말기. 경자에게 말하지 않기. 이건 나의 시간, 나의 공간, 그녀는 아직 모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경자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손바닥이 떨렸고 메모지를 다시 덮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당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남겨?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속에 뭔가가 부풀어 오르듯 갑갑해졌다. 그가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그걸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녀는 아직 모른다는 문장이었다. 그 문장은 마치 당신은 내 일부가 아니다는 선언 같았다. 함께 산 시간이 몇 년인데 그 시간에도 경자는 그저 밖의 사람이었나? 도윤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조차 없는 거리. 그건 이혼보다 더 외로운 감정이었다. 정말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다정함의 정체였어? 병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던 거야? 해가 저물 무렵 도윤이 돌아왔다. 표정은 평온했고 손엔 작은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걸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두고 말했다. 병원 다녀왔어. 기억 검사 조금 이상하대. 그래도 뭐 지켜보자는 수준이래. 경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뭐래요? 어느 정도래요? 치매 초기라는데. 요즘은 약도 있고 관리도 되니까 괜찮대. 그는 너무 담담했다. 오히려 담담해서 무서웠다. 경자는 그 말 한마디에도 왜 그토록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그 순간에도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는 거였다. 근데 있잖아. 내가 당신 얼굴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건 자꾸 떠올라. 이상하게. 밤이면 더 또렷해. 경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다정함인가 저주인가 무언가 모르게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말보다 밤이면 또렷하다는 말이 더 오래 남았다. 나는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되기 싫다. 나는 그의 병을 위한 위안이 아니야. 그날 밤 경자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눕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손에 잡히는 라디오를 켰다. 낯선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렸고 어느새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무서워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자책 때문이었다. 경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기억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경자는 사랑을 잃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을 원할수록 그 욕망이 짐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왔다는 사실. 이제 경자는 밤마다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경자는 작은 우편함 앞에서 멈춰섰다. 비가 온 뒤라 계단이 축축했고 회색빛 난간에는 빗물이 매달려 있었다. 우편함엔 대부분 광고지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상하게 얇고 각이 잡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박도윤님 수신 개인 보관 요청 재발급 불가. 손에 쥐자 왠지 모르게 땀이 났다. 어디서 많이 본 병원의 로고였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그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집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선 도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입을 조금 벌리고 깊이 잠든 얼굴. 그런 그를 보며 경자는 잠시 멈칫했다.
이제 열어보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경자는 천천히 눈을 내려 읽었다. 글씨는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단기 기억장애 진행 확인됨. 이상행동 관찰 사례. 대화 중 동일 문장 반복 3회 이상. 과거 사건 날짜 인지 오류. 야간 불안 및 밀착 행동 강화. 그 밑엔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다. 대상자, 성적 집착 이존적 행동 증가. 가까운 가족의 반응에 예민하며 자신의 역할 유지에 대한 강박 존재함. 성적 집착? 의존? 그게 다 이 병 때문이었다는 거야? 경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장면이 되감기처럼 지나갔다. 밤마다 다가왔던 손길, 알 수 없던 집요함, 그가 말하던 다정함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병의 증상이었을 수 있다는 말. 아니, 정확히는 그가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아는 채로 그걸 관계로 붙잡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도윤은 자신이 남편으로, 남자로, 가족으로 남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마지막 매듭처럼 몸의 기억만이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밤마다 경자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마치 그것이 사라지면 자신도 완전히 지워질까봐.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구한 게 아니었어. 기억을 남기고 싶었던 거였구나. 잠든 도윤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주름진 이마, 담은 입술, 무너진 눈두덩 아래의 검은 그림자. 그 얼굴은 더 이상 남편이라기보단 한 사람의 존재처럼 보였다. 두려워하고 잊히고 무너지는 한 인간. 그때 도윤이 눈을 떴다. 경자는 놀라서 진단서를 급히 감췄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당신이야? 응, 나야. 괜찮아? 응, 그냥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나서. 요즘 자꾸 그래. 당신 어릴 때 얼굴이 자꾸 떠올라. 이상하지? 그 말에 경자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지워지는 중이란 걸 확인한 지금 그의 그리움조차 너무 무거웠다. 지워지기 전에 그는 나를 다시 붙들고 싶었구나. 밤이 되었다. 경자는 오늘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숨기지 말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입을 열려는 순간 도윤이 먼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이불 속에 들어가도 돼? 경자는 눈을 감았다. 그 질문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젠 안다고. 그가 왜 묻는지도.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감각을, 감정을, 손끝 하나까지도. 오늘은 그냥 내 손만 잡아요. 그것만 해줘요. 오늘은 내가 무너질까봐. 도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마른 손이 손바닥에 얹혀졌다. 그 손을 꼭 쥐고 그는 잠들었다. 경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경자는 처음으로 도윤을 용서했다. 아니, 이해했다. 그가 원한 건 욕망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손길이 사라져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는 징표였음을. 그리고 경자는 다짐했다. 도윤이 사라지기 전 자신만큼은 그를 끝까지 기억하리라고. 그날 밤 이후 경자는 도윤의 손을 2번 더 붙잡았다. 한 번은 먼저 다가왔을 때, 또 한 번은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등만 보이며 누워 있었을 때. 경자는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잡으면서도 마음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주 무표정해졌고 가끔씩은 침묵 속에서 혼잣말을 뱉었다. 지수는 이번 주에도 안 오나? 당신 옛날에는 눈이 더 컸었는데 이게 오늘이야? 아니면 어제지. 지수는 지난주에 왔어요. 어제 먹은 반찬도 오늘 그대로예요. 나는 예전부터 눈 작았어요, 여보. 그 말을 매번 되풀이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경자는 도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가 그를 더 단단히 껴안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예전의 손길은 불편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이 오면 거절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것조차 병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젠 그의 다정함조차 불쌍해졌다. 그게 애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자의 가슴은 더 공허해졌다. 이해는 했지만 감정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는 경자에게 애처로움이 되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움직였다. 슬픔, 짜증, 후회, 무력감, 죄책감, 그리고 더 깊은 고독. 어느 날 식사 중에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 요즘 안 예뻐졌어. 응? 예전엔 더 다정했잖아. 그땐 날 잘 안 피했잖아. 경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도윤의 기억 속 어디쯤에서 뒤섞인 감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은 칼처럼 날아들었다. 마치 이제 당신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들리는 것만 같았다. 당신은 기억을 잃어가면서 왜 나에게는 자꾸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야? 도윤은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한 방어였을까? 그런데도 나는 아직 당신이 좋아. 이상하지?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라는 말에 가슴이 저려왔지만 그 말이 정말 도윤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억 속 이미지에 더 씌운 감정인지 더는 구분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수가 아이들과 함께 들렀다. 도윤은 손자에게 과자를 건네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몇 살이지? 초등학교는 언제 들어가? 몇 살이지? 초등학교는? 경자는 딸과 눈이 마주쳤다. 지수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이상해. 나한테도 똑같은 말 계속하시고 표정도 그렇고. 응, 나도 알아. 요즘 기억이 좀 그래. 검사도 받아봤어. 근데 왜 이제 말해? 왜 혼자 끌어안고 있어? 그 말에 경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감정이 정리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혐오, 책임과 피로, 도망치고 싶은 감정과 꼭 붙들고 싶은 본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충돌했다. 어느 하나로 요약되지 않는 감정들이 경자를 하루하루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그 사람을 오래 봤고 누구보다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고 지금은 다시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에게 아내일까?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울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울음을 삼켰다. 무서워. 나 당신 얼굴도 잊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경자는 말없이 그 옆에 누웠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경자는 그걸 지켜봐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등을 토닥였다. 아주 천천히 그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의 등이 식지 않도록. 이 사람을 용서했어도 그의 손길이 이해돼도 나는 여전히 그가 무섭다. 그날 새벽 경자는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 주름 말라있는 입술, 피곤이 가득한 두 눈. 그녀는 문득 도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날이 왔을 때 그의 마지막 기억 속 모습이 지금의 이 얼굴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았다. 그래서 화장품을 꺼냈다.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눈썹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할 날이 와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고 또 하나의 체념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볕이 좋았다. 경자는 이불을 털고
거실 창을 열고 김치 냉장고를 정리했다. 도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프로그램 목록을 몇 번이나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렇게 하루는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 도윤이 그 시간대가 되면 다시 다가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작이겠지. 지금쯤이면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방에 들어오겠지. 저녁을 먹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뒤적였다. 경자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볼륨을 낮췄다. 작은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깔렸다. 그 침묵은 경자에게는 고문이었다. 이 침묵이 지나면 무언가가 다가온다는 걸 이젠 몸이 먼저 기억했다. 밤이 깊었다. 경자는 부엌 조명을 끄고 마지막으로 손을 닦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확히는 오늘은 참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도윤은 이불을 걷어올리고 앉아 있었다. 잠옷 차림에 양말을 벗지 않은 채였다. 경자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언제나처럼 어깨를 타고 내려왔다. 당신 오늘은 나랑 같이 자자. 싫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경자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다가왔다. 왜 또 그래? 매번 이러면 나도 지쳐. 지쳤다고요? 이제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멀리하게 만든 건 당신이에요. 목소리가 터졌다. 그 순간까지도 경자는 참으려 했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눈앞이 희미해졌다. 당신은 늘 그랬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시간대로, 당신 기분대로. 나는 항상 맞춰야 했고 거절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받았고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다정한 척해요? 다정한 척이라니. 난 진심이었어. 당신이 싫어하지 않았잖아. 예전에는. 그건 내가 싫어도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벽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도 안다. 당신이 요즘 날 피하는 거, 내가 이상하다는 거. 근데 나도 무섭다고. 무서워요? 당신은 무섭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어요. 경자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동안 눌러온 감정이 뚝이 무너진 듯 흘러내렸다. 당신이 나를 원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당신이 나를 만지는 순간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 당신의 고집, 당신의 병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걸 이제 와서 왜 말해?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나는 사람이에요. 기계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당신의 마지막 애인 역할도 아니에요. 말이 끝나자 도윤은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숨을 몰아쉬었다. 경자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창문 너머 바람이 스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 다른 곳에 누워 있었다. 내가 너무했을까? 아니, 이제라도 말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나를 잃을 것 같았으니까. 그 밤 이후 도윤은 며칠간 말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는 무언가를 입에 담지 않았다. 경자도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은 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루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흐려져도 당신이 했던 그 말은 안 잊힐 것 같아. 그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나요?
아파도 들어야 했던 말이었어. 당신이 아닌 척 해준 시간들. 이제 와서야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어. 그 말에 경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혼자 견디는 척 했던 자신에게 지금은 더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비로소 인정한 눈물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말은 줄었고 시선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어렴풋한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정지된 고요함이었다. 경자는 부엌에 앉아 김을 굽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냄새. 기름에 구운 김의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졌다. 그러다 문득 거실 쪽에서 도윤의 말소리가 들렸다. 경자야, 우리 예전에 집 팔았던 거 기억나? 응? 어느 집? 처음 살았던 그 집? 응, 당신이 그 집 많이 좋아했잖아. 햇빛 잘 들어오고 창문 너머로 택배기사 아저씨 오는 게 보여서 좋다고. 경자는 손을 멈췄다. 그 집, 그 작은 빌라. 딸 지수가 아직 유치원 다니던 시절. 그 집을 팔던 날 경자는 며칠을 울었다. 왜 갑자기 그 집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 내가 도박을 좀 했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김이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경자는 얼른 불을 끄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자다가 갑자기 떠올랐어. 그 집 당신 몰래 담보로 잡혔던 거였어. 그때 내가 돈이 급했거든. 지수 학원비, 뭐 이런 핑계 댔지만 사실은 내가 주식에 손 댔다가 많이 잃었었어. 경자의 가슴이 턱 막혔다. 숨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시절 경제 사정이 힘들어졌다는 말만 믿고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집이었다. 그 집의 구조, 벽지 색깔,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겨울볕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집. 그게 도윤의 숨겨진 빚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니.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당신한테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았어야 했죠. 그땐 그랬어야 맞았어요. 경자는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오히려 안도였어. 그 기억만은 떠오르지 않기를 계속 바랐거든. 당신이 그 집 팔고 나서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그동안 너무 움츠리고 살았다. 이참에 새 출발하자.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거짓은 아니었어. 그게 진짜 내가 원한 거였거든. 당신이 나를 다시 믿어주길. 당신이 나를 안 떠나주길. 경자는 무릎이 풀렸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윤은 다가오지 않았다. 그 거리만큼이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같았다. 그때 말했으면 나는 어땠을까? 이미 무너졌던 관계였을까? 아니면 그땐 아직 우리였을까?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경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경자는 그대로 있었다. 도윤이 흐느끼는 소리가 옷자락을 적셨다. 나는 기억을 잃어가는 게 슬프고도 다행이야. 왜냐하면 당신한테 잘못했던 것들, 그게 제일 먼저 지워질 것 같아서. 지워져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 그는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두려움과 죄책감과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경자는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빈 느낌뿐이었다. 나는 왜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조금도 안쓰럽지 않은 걸까? 왜 그를 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늘한 걸까? 진실은 도윤의 기억 뒤편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병보다 오래된 상처였다. 경자는 일어나지 못했다. 도윤이 울고 난 다음 날 몸이 먼저 무너졌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관절은 뻣뻣했고 입안은 텁텁했다. 감기가 아니라 마음병 같았다. 하지만 경자는 아팠다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자신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는 너무 약해져 있었고 그를 부축하는 자신마저 쓰러지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집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테두리니까. 딸 지수가 장을 봐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였다. 거실에 앉아있는 도윤에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경자에게 물었다. 엄마 괜찮아? 아버지가 뭐 좀 이상하다고 하긴 했는데 요즘 엄마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 그냥 조금 쉬고 싶었을 뿐이야. 거짓말이었다. 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모든 걸 멈추고 싶었다. 말도, 눈빛도, 손끝의 반응도 어느 하나에도 자신이 없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예전부터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해? 모르겠어.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보면 엄마가 너무 조심스럽고 아버지는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는 사람 같았어. 경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수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에 경자는 작아졌다. 그 눈빛을 보며 문득 이 아이에게도 아내라는 옷을 물려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수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감정을 눌러주며 자신을 잊는 그런 생은 이 아이에겐 어울리지 않아. 지수가 떠난 후 경자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천천히 바라봤다. 피곤하고 주름지고 그러나 어딘가 생경했다. 그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한 얼굴이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아내의 얼굴, 딸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는 엄마의 얼굴. 그러나 지금 이 거울 속 얼굴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냥 경자였다. 그 이름조차 오랜만이었다. 김경자. 자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눈물이 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울고 싶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눈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나를 잃어버렸던 걸까? 이 사람의 아내로 살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내 입으로 말했던가. 밤이 되자 도윤은 조용히 들어왔다. 방 안엔 불이 꺼져 있었고 경자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에 선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자야,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단걸. 요즘 들어 자꾸 느껴. 늦었어. 늦은 거 알아. 그런데도 당신이 떠날까봐 겁나. 기억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당신 눈빛이 변해가는 게 더 무서워. 경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붉었다. 하지만 경자는 울지 않았다. 나는 당신 곁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저 남겨졌던 거야. 남겨졌다고? 우리는 함께 살아온 게 아니라 당신 곁에 내가 놓여 있었던 거야. 감정도 말도 없이. 그게 당신에게는 편했겠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사라졌어.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을 잃은 그 남자의 옆에 경자는 앉지 않았다. 이젠 그 자리에 앉아 위로하는 자신을 더는 자기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가 나로 존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그게 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 해도 먼저 나를 찾아야 해. 그날 밤 경자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아무도 보지 않을 노트에 경자의 하루라는 제목을 쓰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나를 봤다. 내 얼굴, 내 마음, 내 목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이해했다. 경자는 이제 아침에 눈을 떠도 먼저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물 대신 창문을 먼저 열었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생겼다.
도윤은 그 변화를 알아챘는지 더 이상 어디 아프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따라 움직였다. 말보다 먼저 눈이 그녀를 찾았다. 경자는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이젠 그 눈빛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기억이 흔들릴수록 그녀를 기억하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나를 다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자꾸 묻고 자꾸 내 옆에 있으려 했던 거구나. 경자는 며칠 전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명자야, 너 그랬잖아. 남편 손길이 싫지 않다고. 필요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좋았다고. 응, 그랬지. 지금도 그래.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나를 기억하는 방식 같아서 그냥 받아줘. 이젠 그 말 좀 알 것 같아. 경자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명자의 말이 처음 들었을 땐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마지막에 닿는 사랑의 모양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굳이 격렬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도윤이 식탁 위에 작은 종이 뭉치를 놓았다. 경자가 찻잔을 닦고 있을 때였다. 그는 말없이 그 종이를 밀었다. 나 요즘 일기 써. 기억 일기. 읽어도 돼요? 응. 그걸 당신이 기억해줬으면 해서. 나보다 당신 기억이 더 믿음직하니까. 경자는 종이를 펼쳤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서를 읽듯. 그 안에는 단순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맛이 진했다. 경자가 웃었다. 내가 말한 농담을 기억했다. 경자가 내 손을 피하지 않았다.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얼굴, 목소리, 기분. 이 기록이 사라져도 나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매일 나를 연습하고 있었구나. 잊지 않기 위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로 남기 위해. 경자는 도윤에게 말했다. 앞으로 당신이 날 잊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계속 기억할 거니까. 그 말이 제일 무섭다. 괜찮아요. 무서워도 같이 무서우면 덜 외롭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의 사이엔 베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경자는 말없이 도윤의 손등을 쥐었다. 도윤은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저 그 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나는 이 사람 옆에 있다. 며칠 뒤 경자는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너도 언젠가 누군가 옆에서 작아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때 너무 오래 붙잡으려 하지 마. 그 사람이 다 무너지기 전에 너는 너 자신을 먼저 꼭 껴안아야 해. 엄마 무슨 말이야? 괜찮아. 그냥 기억해두면 돼. 경자는 이제 손을 너무 세게 잡지 않는다. 도윤이 헛것을 보고 혼잣말을 해도 그것을 교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가 사라지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고자 애쓰는 중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은 꼭 젊을 때처럼 불붙듯 타올라야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랑은 기억을 더듬고 거리를 두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경자는 이제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이 되면 다정했지만 이젠 그 다정함의 방향이 달랐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오늘도 내 이름 기억해? 응. 당신은 박도윤. 내 남편. 그 이름은 다정하게 하지만 덤덤하게 두 사람 사이를 채워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바뀌었다. 창문 밖에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밤 공기에는 옅은 냉기가 스며들었다. 경자는 이불을 한 겹 더 꺼내어 옆자리에도 덮어주었다. 누구도 누워있지 않은 그 이불 위에 정성스럽게 손을 얹었다.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해줘야 내 마음이 덜 외로워. 그날 아침 도윤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가 살아있을 때 적어두었던 메모들, 잊지 않기 위한 혹은 잊혀질 준비를 하며 남겨둔 단어들. 그중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자의 숨소리, 식탁 위 국그릇의 증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 이런 걸 기억하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다. 경자는 그 문장을 조용히 따라 읽었다. 그 말 속엔 어떤 기교도 미화도 없었다. 그저 그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자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려는 아주 작은 몸부림이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억이 있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날 오후 지수가 가져온 낡은 앨범을 함께 펼쳐보았다. 잊고 있었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종이 위에 있었다. 흑백 사진 속의 경자는 머리에 파마를 말고 있었고 도윤은 늘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이 사진 알아요? 아빠가 제일 아끼던 거예요. 지우려고 하면 막 손으로 덮으시고. 응. 그날 도윤 씨가 나한테 처음 말했어. 당신이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날은 사실 싸우고 나서 찍은 사진이었다. 경자는 삐쳐 있었고 도윤은 장난처럼 말을 걸다 결국 웃게 만들어 셔터를 눌렀다. 그 장면을 경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미소가 억지로 지은 것이었지만 도윤이 남긴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였다는 것도. 사진을 덮고 난 뒤 지수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혹시 아빠가 진짜로 다 잊어버렸다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는 처음부터 한 적 없었어.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지.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게 사랑인지 버팀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은 지수에게도 경자에게도 묘하게 오래 남았다. 밤이 되었다. 경자는 메모지에 오늘 날짜를 썼다. 10월 12일,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는 중일지도 몰라.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침대에 누우며 도윤의 수첩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두 손으로 감싸주듯 꼭 안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불 사이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 사람의 숨소리,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말투, 모두 그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당신 지금쯤 어디쯤인가요?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 속에서 경자는 안도했다. 이제는 더는 사랑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기억이고 삶이고 나의 일부니까. 그날 밤 불은 일찍 꺼졌다. 거실엔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듯 불 꺼진 현관 쪽을 향해 은은한 불빛이 남겨져 있었다. 경자는 그 불빛이 누구보다 다정한 배웅처럼 느껴졌다. 거실 창문에 햇살이 들이쳤다. 작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녔다. 경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다. 그녀는 눈동자만을 움직여 벽시계를 확인했다. 9시 22분.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한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경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끝이 떨렸다. 침대맡에 놓인 메모지를 확인했다. 오늘은 목요일. 지수가 오는 날 아님. 아침 약 먼저. 남편은 돌아가신 지 3년 됨. 3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작은 혼란이 지나갔고 이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경자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무언가가 터질 듯이 울렸다. 그 감정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 메모를 읽고 매일 아침 같은 감정을 되풀이했다. 도윤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딸 지수는 임신 중이었고 손자도 너무 어렸다. 경자는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도윤의 손길을 느끼고 그의 말투를 흉내냈고 그와의 대화를 속으로 이어갔다. 처음엔 며칠이었다. 그 다음엔 몇 달. 그러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그 사람은 정말 매일 밤 다정했지. 그 다정함이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몰라. 경자의 병명은 기억 착란성 치매 초기 증후군이었다. 알츠하이머와는 달랐지만 과거의 특정 기억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현실과 꿈, 망상 사이를 넘나드는 증상. 그리고 그녀가 반복해서 떠올리는 시점은 도윤이 병을 숨기던 그때였다. 도윤이 가장 많이 손을 뻗었고 경자가 가장 많이 등을 돌렸던 시기. 그녀는 그 시점을 기억의 무대로 선택했고 그 무대 위에서 매일 밤 도윤을 다시 만나고 있었다. 지수는 종종 경자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늘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야, 너 이번 주에도 왔었니? 지수는 대답했다. 응, 엄마. 저번 주에도 왔었어. 그 말 뒤 지수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경자의 기억 속에서 도윤은 아직 살아있었다. 밤마다 다정했고 경자는 처음엔 그것이 불편이라 말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기억 속에서 가장 붙들고 싶은 장면이었다. 도윤이 그녀를 붙잡던 그 손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경자는 그 손길을 끝까지 기억할 거라고. 그날 내가 말했지. 오늘은 손만 잡자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그날 이후 그녀는 침대 맞은편에 이불을 하나 더 깔았다. 빈 베개, 펴놓은 이불, 누구도 누워있지 않았지만 경자는 매일 밤 그 자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의사는 안정된 상태라 말했다. 기억은 반복되고 있었지만 공격성도 망상도 없었다. 다만 경자가 사는 그 세계는 현실이 아닌 회상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세계였다. 그녀는 그 세계를 스스로 건설했고 그 안에서 도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당신 오늘도 다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었어요. 경자의 병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병을 살아냈다.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사실이 아닌 온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도윤의 마지막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없이 이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경자는 조용히 손을 뻗었다. 이불 맞은편 누구도 없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와줘요. 오늘처럼 다정하게. 해가 졌다. 경자의 방 안은 어둠과 따뜻함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전등은 켜지 않았고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이불의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물들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찻잔 대신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속에는 오늘 쓴 단 한 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다정했다. 나는 오늘도 조금 살았다. 경자는 수첩을 덮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옆자리 비어있는 그곳에 베개를 곧게 펴고 이불 모서리를 살짝 들추었다. 이젠 누군가가 거기 누워있지 않아도 그녀는 습관처럼 이불을 반 접어놓는다. 그 자리에 누울 사람이 내일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대신 어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기억을 믿기 때문이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알렸다.
도윤이 한창 경자의 옆에 와 앉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녀는 가끔 눈을 감고 상상한다. 이불이 살짝 흔들리고 누군가 발끝을 맞추고 손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등을 더듬는 장면. 오늘도 잘 지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그 침묵은 다정했고 그 침묵은 살아있는 숨결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날 새벽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잎사귀를 때리고 물소리가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갔다. 경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잠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걸 가만히 기다리는 듯. 지수는 며칠 뒤 엄마의 집을 다시 찾았다. 부엌은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도 깔끔했다. 어머니는 안방에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라디오 음악이 흘렀다. 지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자는 침대 위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짧은 대화. 그러나 충분했다. 지수는 그날 어머니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기억 일기를 한 권 올려두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자의 하루 누가 잊어도 나는 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기억은 여전히 지워지고 몸은 여전히 늙어가지만 경자는 매일 자신의 하루를 다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속에 도윤이 있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하지만 어느 날보다도 더 또렷이 살아있는 도윤. 그리고 오늘 밤도 경자는 옆자리 이불을 다듬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자리, 그러나 결코 비어있지 않은 자리.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잘 자요 여보. 내일도 그 손으로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줘요. 그날 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경자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살아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